내 딸의 간을 빼가고 이혼을 요구했다고요? 그런 놈이 사위였다는 게 아직도 믿기질 않습니다. 오늘은 제 딸의 생명을 이용하고 버린 사위, 그리고 그 집안에 제가 어떻게 참교육을 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건 진짜 현실 이야기입니다. 병원 복도 발자국 소리, 희미한 심전도 소리. 그날도 병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딸아이는 침대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때 그렇게 밝던 아이가 이제는 말 한마디 없이 천장만 응시하고 있었죠. 엄마나 괜찮아질까? 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손을 꽉 잡았어요. 당연하지.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간 이식이 필요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가족 중에 적합한 분이 계신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오했죠. 내가 줄 수 있다면 뭐든지. 그날 저녁 사위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간 이식 검사 받아봐야 할 것 같아. 가족 중에 맞는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사위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일정이 바빠서요. 회사 프로젝트가 막바지라. 목숨이 달린 일인데. 내가 목소리를 높이자 사위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잖아요.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하고 있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딸은 침대에서 몸을 떨었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하고 싶어요. 이미 변호사랑 얘기 중입니다. 딸이 비명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았어요. 사위라는 인간이 딸을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수술 전날 밤 나는 의사 선생님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줄게요. 재간으로 이식 가능한지 검사해 주세요.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어머님 연세가. 괜찮아요. 딸이 죽는 것보단 낫습니다. 딸은 내 손을 잡고 울었어요. 엄마 안 돼. 엄마까지 위험하면 어떡해. 괜찮아. 너만 살면 돼. 그렇게 나는 수술 동의서에 이름을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또박또박.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딸은 회복 중이었고 나도 침대에 누워 천천히 기력을 되찾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사위가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이거 서명해 주세요. 이혼 합의서예요. 딸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지도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사위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내가 정말 이럴 수 있구나. 사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갔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문 닫히는 소리 쿵. 나는 그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복수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수술 후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딸은 괜찮을까였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나는 간호사에게 부탁해 휠체어를 타고 딸의 병실로 갔습니다. 딸아이는 깨어나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엄마. 응, 여기 있어. 딸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 선택한 사람 때문에 엄마까지 이렇게 됐어. 무슨 소리야? 넌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딸의 눈빛은 깊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 진짜 날 사랑한 적이 없었나 봐.
아팠을 때도 죽을 뻔했을 때도 한 번도 진심으로 걱정해 준 적이 없었어.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말없이 오래. 그날 오후 사돈댁에서 사위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회복 중이었지만 딸을 위해 몸을 일으켜 응접실로 나갔어요.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인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죠. 사돈댁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이용건 때문에 왔어요. 네. 우리 아들이 아직 젊잖아요. 다시 좋은 사람 만나야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느리가 계속 아프면 우리 집안도 힘들거든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니도 이해하시잖아요. 젊은 사람이 병든 배우자 평생 돌보고 살 순 없는 거 아니에요? 위자료도 충분히 드릴게요. 나는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가라앉혔어요. 그럼 제가는요? 예. 제가 중간 말이에요. 그것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돈댁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 딸 목숨 살린 게 저예요. 당신네 아들 아니고. 사돈댁 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시네요. 우리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죠.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그날 저녁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병원에 있다며? 응, 이제 좀 나아졌어. 무슨 일 있었어? 목소리가 왜 그래? 나는 친구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딸의 병, 사위의 배신, 사돈댁의 냉정함까지. 친구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남편 회사 알지? 응, 알지. 그 사위 회사랑 거래하고 있더라. 하청 공장이 우리 쪽이야. 나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진짜? 응.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그럼 부탁 하나만 할게. 그날 밤 나는 딸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딸은 잠들어 있었어요. 나는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너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복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소리 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퇴원 일주일 후 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였죠. 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친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내 딸이 당한 일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알았어. 우리 남편한테 얘기해 볼게. 그 회사랑 계약건 말이야. 나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마워. 이거 하나만 끊어줘도 그쪽은 흔들릴 거야. 친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언니 복수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까? 모르겠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사흘 후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됐어. 우리 남편이 그 회사랑 계약 해지하기로 했대. 이번 달까지만 하고 끝내기로. 진짜? 응. 사실 그쪽 납품 품질도 별로였대. 마침 잘 됐다고 하더라.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일주일 후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급하고 불안해 보였죠. 무슨 일인데? 제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 우리 집으로 와. 사위는 초췌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평소의 건방진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장모님 혹시 제 회사 일 때문에 뭔가 아시는 거 있으세요? 무슨 소리야? 저희 주요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해지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요. 나는 천천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 일도 있구나. 장모님 혹시 사위는 눈치를 챈 듯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죠. 내가 뭘 어떻게 했겠어. 난 그냥 환자였는데. 사위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이혼 거는 다시 생각해 볼게요. 필요 없어. 예. 우리 딸 이미 서명했어. 이혼 동의서. 사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저희 회사 일은? 그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 내가 알아서 해결해. 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딸한테 연락하지 마.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알아? 사위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서 있었어요. 나가줘. 이제 볼 일 없잖아. 그날 저녁 이번엔 사돈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위 아버지였어요. 사돈댁, 우리 좀 만납시다. 무슨 일이신데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죠.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네, 괜찮아요. 다음 날 사돈내외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피곤해 보였어요. 사돈댁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 회사 일 때문에 혹시 사돈댁이 뭔가 하신 거 아닙니까?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전 그냥 환자였는데요.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아들 인생이 달린 일이에요. 사돈댁 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대답했죠. 저희 딸간 값이요. 그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예요. 목숨을 줬는데 버림받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사돈내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각자 살아가요. 그게 서로에게 나아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끝은 아니었죠.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으니까요. 복수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속도만큼이나. 일주일 후 사위 회사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끊기자 다른 협력사들도 하나둘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죠. 친구에게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언니, 그 회사 완전 난리 났대.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있다던데. 그래. 응. 사위 아버지가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닌대.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초인종 소리 띵동. 그날 밤 누군가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사돈댁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사돈댁 제발 부탁입니다. 들어오세요. 사돈댁 어머니는 거실에 앉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회사가 망하면 우리 집안이 다 무너져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차를 따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용서요? 제가 뭘 용서해요? 사돈댁이 그 계약 끊으신 거 알아요. 제발 다시 돌려주세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돈댁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습니다. 이거 위자료예요. 처음 약속한 것보다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나는 그걸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제 딸간 돌려주실 수 있어요? 사돈댁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딸이 준 건 목숨이에요. 그걸 받아놓고 이혼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우리 아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걸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사돈댁 어머니가 내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한테도 사과할게요. 제발. 이미 늦었어요. 나는 조용히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네들이 우리 딸한테 했던 것처럼 저도 그냥 제 길 가는 거예요. 나가주세요. 사돈댁 어머니가 떠나고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복수는 했지만 마음이 시원하진 않았죠. 그때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다 들었어. 미안해. 깨웠구나. 딸은 내 옆에 앉았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도 돼. 뭐? 복수 이 정도면 충분해. 엄마도 힘들잖아. 딸이 내 어깨에 기댔습니다. 엄마가 날 지켜주는 거 너무 고마워. 근데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게 진짜 복수야.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다음 날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거래처 계약건 원래대로 돌려줘. 진짜? 괜찮아? 응.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은 의미 없을 것 같아. 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언니 잘 생각했어. 고마워. 내 덕분에 딸 지킬 수 있었어. 며칠 후 사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 대신 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디 여행 갈까? 엄마랑 단둘이. 진짜? 좋아. 딸의 밝은 미소를 보니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복수의 끝은 파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새로운 시작이었죠.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딸과 나는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우리는 오랜만에 편하게 웃었어요. 엄마, 바다 진짜 예쁘다. 그러게. 이런 거 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딸은 파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응? 그 사람 일 이제 아무렇지 않아. 오히려 고마워. 고맙다니? 딸은 미소 지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알게 됐거든. 나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바보야. 엄마는 항상 널 사랑했어. 알아. 근데 이번에 확실히 느꼈어. 여행에서 돌아온 후 딸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였지만 딸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여기 커피 맛봐. 오, 맛있는데? 진짜? 다행이다. 내가 만든 레시피야. 손님들도 하나둘 늘어났고 딸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걸 보는 게 내겐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어느 날 사위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딸은 뜯어보지도 않고 서랍에 넣었죠. 안 읽어봐도 돼? 필요 없어. 이미 끝난 일인걸. 그래도 엄마, 난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뒤돌아볼 이유가 없어. 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몇 달 후 친구와 만났습니다. 언니 딸 정말 잘 지내더라. 카페도 대박 나고. 응, 다행이야. 그나저나 그 사위 집안 요즘 좀 회복됐대. 그래. 응. 다른 거래처 찾아서 간신히 버티고 있다던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
완전히 망하진 않았구나. 친구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언니, 후회 안 해? 더 세게 밀어붙일 수도 있었잖아.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해. 왜?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딸 지키는 게 목적이었어.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결국 날 살린 건 딸의 미소였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은 밝았고 밤은 고요했습니다. 다음 날 딸이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엄마, 오늘 특별한 손님 오신대. 누군데? 비밀. 오후 3시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간 이식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어머님, 따님,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의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따님이 연락하셔서요. 은인께 커피 대접하고 싶다고. 딸이 수줍게 웃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엄마랑 제가 살았잖아요.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시간이 참 따뜻했어요. 선생님이 돌아가고 딸과 단둘이 남았을 때였습니다. 엄마, 나 결심했어. 뭘? 의료 봉사 동아리 가입하려고. 간 이식 환자들 돕는 거. 진짜? 응. 우리가 받은 것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싶어. 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많이 컸구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해? 당연하지. 너랑 있는데. 나도 행복해. 엄마 덕분에.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느리게 하지만 단단하게. 세상에 공짜로 받은 사랑은 없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갚게 돼 있죠. 하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갚느냐, 그게 우리를 정의합니다. 제 딸은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딸에게 준 사랑이 이렇게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복수보다 더 강한 건 사랑이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내 딸아. 내가 있어서.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